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대구 부동산 시장은 과열되었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청약 열기가 뜨거웠지만 오피스텔은 사정이 달라 청약 미달이 속출했습니다. 공급량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동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4년 전 입주 당시 이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최근 3천만 원 낮은 9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임대가 잘 안 되어서 월세를 받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들어설 1000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은 최근 청약 결과 5건만 들어왔습니다. 현재 어떤 분양가를 봤을 때 지금 현 시장에서 얻어지는 수익률에 비하면은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가 있고요. 그런 영향이 아마 있지 않겠나. 인터넷 주택 청약 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한 대구 지역 오피스텔 4개 2,500여 가구 가운데 청약 접수는 고작 14건에 불과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의 청약 열기와는 달리 오피스텔의 분양 시장이 시들한 이유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공급량이 넘쳐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위치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좋은 지역은 어느 정도 선방을 하겠지만 대체 상품의 어떤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률이 떨어진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어떤 미분양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오피스텔의 평균 임대 수익률은 연 4.91%로 지난 2018년 5%대가 무너진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시장 전망도 좋지 않게 보고 있어 당분간 오피스텔 시장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청소년 5만 2천여 명이 4월 총선에서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 무엇이고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손은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나에게 투표권이란? 청소년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면허도 딸 수 있고 뭐 군대도 갈 의무도 있고 한데 탐정권만 없으면 불리한 것이니까 무조건 있어야 된다. 교복을 입은 10대들이 선거용지를 들고 투표함 앞에 섰습니다.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들로 선거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유권자들입니다. 생애 첫 선거를 앞두고 저마다 지지하고 싶은 정치인에 대한 모습이 뚜렷합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동물학대 같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폭력들에 대한 제대로 된 법을 발의해낼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뽑을 것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소중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 공동체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더 커질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투표를 할지 안 할지는 솔직히 저도 긴가민가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치에나 이제 저희 사회에 우리 사회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게. 오는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만 18세 유권자는 대구와 경북 지역 전체 유권자의 1%가량인 5만 2,600여 명. 이 가운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4,800여 명입니다. 비중은 크지 않지만 입시를 비롯해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을 바꿔나가는데 이들의 한 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신고자가 늘고 있지만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중국을 다녀온 뒤 의심 증세를 추가로 신고한 30여 명 가운데 9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검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시는 국내 4번째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33살 여성을 추가로 확인해 능동 감시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시는 38명을, 경상북도는 8개 시군의 70여 명을 정밀 관찰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산시는 관내 영남대, 대구대 등 11개 대학을 대상으로 중국인 유학생 관리 담당자를 따로 지정하고 중국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이 있는지 전수조사하는 등 자치단체들마다 신종 코로나 대처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문화 행사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은 전시회 소장품 백선과 당신 속의 마법의 개막식을 오늘 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잠정 연기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60주년을 맞은 2.28 민주운동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다음 달 4일 한 방송사를 통해 민주운동을 주제로 음악회를 녹화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미뤘습니다. 올겨울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의 성금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역대 최고액인 106억 2,900여만 원을 모금하고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을 폐막했습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역대 최고액인 158억 원을 모금했다고 밝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성금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에서 농성 중이던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145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조건부 직접 고용 방침 철회와 노동조건 차별 해소 등 전원 직접 고용 쟁취를 위한 새로운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와 국토부, 도로공사가 조건 없는 전원 직접 고용과 고소, 고발, 취하 등을 위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허선윤 영남공업교육재단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허 전 이사장은 배임 수재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3,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사실을 오인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남공고 교직원들은 허 전 이사장의 비리가 극히 일부분만 밝혀졌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하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대구 달서구 상인동 3층짜리 아파트 상가 1층 식당에서 불이 나 주인 63살 A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조리 중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